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2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10월 3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9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병술월 정미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정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정화가 되겠고요. 정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술월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을 볼 것이고요. 다음으로 월령과 일간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가 되겠습니다. 정화. 어저께 병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병화는 양화가 되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은 태양지화와 같다라고 해서 하늘에 뜨는 태양이다라고 비유를 했지만 오늘 정화 같은 경우는 음양 오행으로 봤을 때 정화는 양이 아니라 음이 되겠고요. 오행으로는 똑같이 병화와 마찬가지로 화의 기운, 즉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병화를 태양지화에 비유한 것에 대비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라고 해요. 등촉지화. 그래서 병화는 태양에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달이라든가 별 같은 것, 지상에서 놓고 봤을 때는 모닥불 같은 거라든가 우리 정화 일간들 대체적으로 촛불이다 이렇게 보면은 촛불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아마 정화를 비유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병화를 태양에 비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화를 모닥불이라든가 아니면 촛불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일간 병화의 특성 내지는 정화의 특성을 이렇게 잘 물상으로 대변을 시켜 봤을 때 서로 설명하기도 편하고 또 이해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상론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원래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기운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거죠. 제주도를 가본 사람과 제주도로 가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뭐 식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 명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미지 식물원 지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가본 사람들은 여미지 식물원이 크고 다양한 식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알죠. 하지만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라고 해서 한 100번 듣는 것보다 들을 문자겠죠. 백문. 그래서 100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기운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백날 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딱 뜨거운 개념인데 뭐 이렇게 설명한 것보다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촛불과 같다.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촛불을 연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같다. 그럼 태양을 연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빗대어서 설명하게 되면은 일간의 특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절적인 특성 같은 경우에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병화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설명드릴 때 자연 발생적인 불이다라고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는데 정화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인위적인 사람이 일부러 만든 그런 불에 비유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일부러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죠. 따뜻하기 위해서 만든다거나 아니면 밝히기 위해서 만든 거죠. 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어두운 밤에 태양이 없을 때 어두울 때 지금이야 뭐 전기가 있지만 옛날에 전기가 없을 때는 촛불을 만들었고요. 지금 전기라고 하는 것 전기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병화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불 뭐예요? 어떤 불? 이것도 인위적인 불로서 정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연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육신인데 정화 입장에서 목이 인성이 되겠죠. 근데 이 목 안에서도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눠주는데 병화라고 하는 것은 정인인 간목이 있는 것이 편인인 을목이 있는 것보다는 더 좋다. 간목 같은 경우 잘 자란 큰 좋은 장작과 같은 나무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는 물기를 잔뜩 머금고 있는 습목과 같기 때문에 을목은 정화를 생주해 주기가 좀 100% 안 된다가 아니라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인성의 목이 있어서 정화일간을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은 필요하죠.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목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목다 화식 목이 너무 많게 되면
화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불을 꺼뜨린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할 때는 처음부터 큰 장작을 태울 수 없어요. 그죠? 물론 이제 휘발유를 붓고 내지는 석유를 붓고 이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이제 편법이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불을 피울 때는 작은 라이터 불이라든가 성냥불을 신문지에다 붙이고 신문지에다가 또 작은 나무를 태워서 또 불을 키운 다음에 위에 장작을 이렇게 점점 불을 키워가는 거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작은 불에다가 너무 많은 장작을 올리게 되면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목다화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다화식 인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면 불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목을 갖다가 좀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죠. 경금으로서 이거를 갖다가 뭐 하냐면 벽값 인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간목이 너무 많을 때, 목이 너무 많을 때는 간목을 쪼개서 나눠서 적당하게 정화를 갖다가 살려줄 수 있도록 잘 그 연료를 갖다 조절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 개념을 생각할 때 음화가 되면서 비유를 할 때는 등촉지와, 하늘에 있을 때는 달과 별과 같다, 그 다음에 지상에 있을 때는 뭐 모닥불, 촛불 내지는 전기불과 같은 것인데 인위적인 불이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로 위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너무 많은 연료, 너무 많은 인성이 있게 되면은 근데 간목 정화뿐만 아니라 이제 병화 같은 경우도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 이것도 아무리 태양이라 하더라도 목다화식이 될 수 있지만은 병화에 비해서 정화가 목다화식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더 크죠.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에는 좀 목이 좀 많다라고 하면 반드시 재성인 경금이 있어서 목을 갖다가 적절하게 통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정화 같은 경우는 간목이 필요한데 목이 세력이 좀 많아진다. 특히 정화가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경금은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이제 그거는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오늘 태어나는 아기들은 일간은 정화가 되는 것이고요. 정화일간이 술월에 태어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태어나는 사주의 특징, 일간은 정화라고 하는 것, 월령 술월이라고 하는 것인데, 술월은 일단 토왕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 흙의 기운이다라고 놓고 보게 되는데, 화의 입장에서 일간이 어저께는 병화가 되겠고요, 오늘은 정화가 되는데, 화라고 하는 입장에서 화의 입장에서 토는 뭐예요? 토는 식신이 될 수도 있겠고 상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식상이 되는 거죠. 식상이 된다라고 보는데, 어저께 병화 같은 경우는 양토를 봐서 식신이라고 하면 오늘 정화는 음대, 정화는 음하고 술토는 양토가 되기 때문에 이제 상관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토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해서 일간인 화가 토를 생해주게 되는데, 일간이 왕하게 되면 토를 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은 일간이 약할 때는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한 그러한 국세가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뭐냐면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발산하고 내가 나의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갖다가 바깥으로 표출을 하는 것인데, 그거에 너무 지나치게 많아진다라고 하면 일간이 어떻게 돼요? 많은 식신상관을 감당할 수 없겠죠. 예를 들면은 10살짜리 꼬마애를 20살짜리 학생들하고 축구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20살짜리 건장한 청년하고 10살짜리 이제 초등학교 다닌 애들하고 하게 되면 20살짜리는 건강하잖아요. 키도 크고. 그러니까 천천히 뛰어도 크게 무리 없이 경기를 할 수 있지만, 10살짜리 애들은 20살짜리 애들하고 경기를 하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에너지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과설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10살이면 10살 정도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 2배, 3배 운동을 하게 되면 아기의 체력이라든가 아기의 정신세계가 좀 많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설기태가 설기과다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토왕절이기 때문에 정화가 토왕절인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 자체는 화는 이거를 이렇게 맞춰놓고 화는 술월이 되면 뭐냐면 포태법 12운성이라고 하는 거죠. 포태법으로 묘고가 돼요. 묘고 내지는 이거를 갖다가 묘고 내지는 묘지가 된다라고 해서, 묘고 묘지를 만나게 되면 일간이 어떻다? 왕하다 약하다? 일간이
약한 그런 사주가 되죠. 그러니까 일간은 약한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10살짜리 애를 20살짜리 애하고 축구를 경기를 시키는 것은 일간 자체가 왕하지 않은데 20살짜리하고 축구한다라고 하는 그 환경 자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많이 약한 중에 너무 많은 기운을 뺀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정화든 병화든 일간이 병화가 수월이 태어났을 때 일간 자체가 약한데 내가 발산하는 토가 많게 되면 역시나 나의 기운이 많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설기과다 설기퇴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한 일간을 갖다가 도와야지만 약한 일간이 식상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일간을 돕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으로서 생존해주는 방법과 내지는 같은 비견 겁재로서 방신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비견 겁재라고 하는 것은 화를 뜻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가 목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정인인 간목을 더 좋아하는 것이고 을목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뭐 비견급제는 병화를 보든 뭐 지지로 사오화를 봐도 뭐 큰 문제는 없지만 지지로 사화 내지는 오화를 봐서 뿌리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정화가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식신상관 토는 왕한 그런 국세이기 때문에 일간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화로서 도와주는 방법과 또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상관격의 경우에는 비견겁제보다는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인성으로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인성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인성은 간목은 화를 생해주죠. 목생화에서 화를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억제하는 역할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목은 목생화도 하지만 목극 토도 같이 하죠. 그래서 인성 하나를 가지고 일간도 생주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식신상간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신으로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면 반대로 비견 내지는 겁재가 있을 때는 이 화는 약한 정화를 갖다가 방신 옆에서 형제자매가 도와주는 것처럼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아까 인성이 토를 제해주는 역할은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반대로 오히려 화는 일간을 도와준 장점은 있을지언정 반대로 화는 오히려 토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토를 오히려 생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비견겁제가 있는 것보다는 인성이 있는 것이 오히려 사주 국세를 더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인성이 있는데 술월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술월은 건조하고 특징이 기온은 하강해서 차가워져 있는 상태에서 건조하기 때문에 나무가 자칫 잘못하면 고사 말라 죽을 수 있죠. 말라 죽은 나무는 토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없겠고 그리고 말라 죽은 나무는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화를 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쉬운 말로 힘이 없는 간목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간목을 좀 키워줘야죠. 간목 자체도 작은 화목으로 쓸 수 있는 땔감 나무 이런 것보다는 나무가 좀 크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수가 있게 되면 임수로서 간목을 생조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임수는 마른 땅을 갖다가 윤택하게 촉촉하게 해주게 되면 간목이 토에 뿌리를 이렇게 내릴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화 일간 자체가 세력을 크게 얻는다라고 봤을 때 임수를 보게 되면 병화만 수보양광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도 일간이 왕했을 때 임수를 보게 되면 수보양 광할 수 있다. 즉 달이 이렇게 보름달이 떠 있는데 임수를 보게 되면은 바다라든가 강우수를 봐서 정화의 달빛 더 아름답게 이렇게 반사돼서 더 밝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술월의 정화라고 하는 것 일간이 약하고 식신상관 특히 상관이 되겠죠. 상관이 왕해서 약한 일간이 상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 을목은 힘이 좀 부족하고요. 만약에 간목이 없을 때 선생님 그럼 절대 을목을 쓸 수 없습니까? 라고 볼 때 예를 들어서 정화가 아니라 을목이 있을 때는 물론 이제 수월이 건조하기 때문에 을목 자체가 말라있는 것이기 때문에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은 을목은 지푸라기라든가 마른 풀과 같기 때문에 정화를 생조해주는 공력이 간목만큼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 다음에 토를 제거시켜주는 것도 큰 나무가 있어서 토를 제거하는 것과 작은 나무가 있어서 토를 제거하는 건 다르죠. 간목을 비유를 할 때 토를 제거하는 공력에서 간목을 비유할 때 포크레인이라고 본다고 하면 을목은 삽과 같아요. 삽으로 열심히 땅을
땅을 파는 것과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것은 어때요? 포크레인이 월등하게 힘이 좋겠죠. 그래서 토를 제거해주는 역할도 을목보다는 뭐가 좋다? 간목이 좋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임수가 마지막에 있게 되면 임수는 간목도 생해주고, 그 다음에 정화도 수보 양광해주고, 마른 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월의 정화는 이와 같이 배합을 잘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아주 좋게 맞추는 그런 국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사주를 볼 수 있는 기초 지식인 거예요. 즉 정화가 수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는 이렇게 배합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알아야지만 정화의 수월생의 사주를 봤을 때 이거는 좋고 이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운동을 배우든 요리를 배우든 뭐냐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드렸던 것이 그래요. 기초를 모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내가 이걸 제대로 사주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다른 데서도 공통보감, 난강만 강의를 하는데, 저는 뭐 한자를 일일이, 물론 그것도 제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수롤장화 한자를 일일이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보다는 빨리빨리 사주를 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제 한자 원문, 난강망, 즉 공통보감 원문을 이렇게 해설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일진 강의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나마 이것도 듣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게 되면 이것도 어렵다고 하시는데 한자 갖다 놓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정화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라고 하는 것이 술월에 태어났을 때 그때는 식신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식신격. 근데 오늘은 일간만 달라졌지 원령 자체는 똑같죠. 그래서 양화인 병화에서 음화인 정화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이 아니라 상관이 되잖아요. 상관. 그러니까 사주의 격은 뭐가 되냐면 상관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관격. 단 중요한 거, 술월은 포태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태법으로 화는 묘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한 중에 진술충미월의 4개월, 특히 술월 같은 경우는 양토가 매우 왕한 국세가 되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많죠. 그러면 이거는 갖다가 일간의 기운을 왕한 상관이 기운을 많이 빼간다라고 해서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일 수가 있겠고요. 이걸 갖다가 화토 진상관격이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상관격에 진짜가 붙으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진상관격은 뭐예요? 진짜로 상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 즉 진짜가 붙으면 앞에 것이 요 화토에서 앞에 것이 일간이 되는 것이고요, 뒤에 것이 상관이 되는 것이죠.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해서 진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또 반대로 화토 가상관격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가짜가 붙잖아요. 이렇게 가짜가 붙으면은 일간이 오히려 왕하고 식신이 상관이 약하다고 하는 뜻으로 써서 이렇게 가짜를 붙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상관격은 제가 나중에 상관격, 가상관격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 정화가 술월에 태어나서 이거는 진상관격이 된다. 그래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지만 과절된 일간의 기운을 보충해 줄 수 있죠. 사람도 너무 노동을 많이 하면은 힘들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택배 노동자들 있잖아요.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배달을 굉장히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택배 업무가, 저도 제 아는 형님이 택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업무가 뭐 2배, 3배 이상으로 뛰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100개만 이렇게 배달해도 될 걸 뭐 2배 이상 밖에 하다 보니까 아침 4시, 5시 일어나가지고 그날 밤 10시, 11시까지 하고 또 잠시 집에 와서 3, 4시간 자고 또 일어나서 그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이 지치잖아. 이게 바로 어떤 상황? 설기태가 설기과다한 상황. 근데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게 되면 그나마
기력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쉴 시간이 없잖아요. 좀 쉬고 안정을 취하고 그다음에 먹는 것도 잘 먹고 해야 되는데 저 택배하시는 분들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밖에 나가 보면 택배차가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근데 슬쩍 지나가서 보면 도시락을 사 가지고 자기 차에서 혼자 밥을 이렇게 드시는 걸 제가 왕왕 봅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지치겠냐고요. 그죠? 근데 또 자기 처자식을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로가 누적이 되죠. 택배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우체부들도 과로 거의 뭐 하루 눈 떠서 업무 마칠 때까지 거의 거의 뛰다시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에 자꾸 무리가 가다 보니까 심장마비라든가 과로사로 이렇게 좀 이렇게 운명을 과로사죠. 운명을 좀 달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우 좀 안타까운, 그렇죠. 이런 거 좀 우리가 제도를 좀 바꿔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택배비도 요즘 10년 전 택배비 2,500원이 그때 3,000원인데 오히려 더 깎였죠. 2,500원으로. 그 다음에 물량은 더 늘어나고 시간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려운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택배비도 좀 조금은 인상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주 5일째 하자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택배 회사들이 좀 먹을 거 좀 지네들이 좀 덜 먹고 택배 노동자들한테 좀 많이 환원해 주면은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고요. 제가 지금 진상관계 설기태가 설기과다 이렇게 해서 지금 택배 노동자를 예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정화 이 일간이 택배 노동자라고 하면 내 업무량이 술토인 상관과 같은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간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감목을 인성을 얻게 되면은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택배 운송비가 올라간 거 2,500원에서 예를 들어서 3,000원 내지는 4,000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 사람이 뭐라도 좀 더 차라도 이렇게 고치는 비용을 내가 좀 더 할 수가 있겠고, 또 인성이 살아나게 되면 뭐예요? 술토를 갖다가 나의 업무량을 갖다가 좀 억제시켜주는 역할. 이건 어떻게 보면 법을 개정해서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인성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5화라든가 지지로 4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이거는 비경급제죠. 지금 택배 노동자들은 지금 현재 제가 뉴스를 봤을 때 롯데택배에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파업인가요? 이게 노동자 파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택배 노동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단합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활을 보게 되면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좀 회사 업주한테 좀 달랠 건 달래고, 그 다음에 회사 업주가 좀 할 수 있는 거 좀 해달라고 하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은 똑같아 하더라도 내가 힘이 강해지게 되면 이 업무를 내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화토 진상간격은 비경급제가 있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명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론을 위한 이론만 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딱딱하지만 우리 택배 노동자들의 환경 같은 거를 놓고도 이렇게 비유해 가면서 설명을 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명리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만 보기보다는 좀 주변 상황에 한번 빗대어서 이런 상황은 명리학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 없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토가 다시 가중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일간이 약간 토가 많이 다시 많아진다라고 하면 그나마 힘든 택배 노동자가 업무가 계속 쌓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일간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거를 사주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사주가 어떻게 했어요? 맨날 기직맥진, 맨날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조바심은 있는데 자기 힘은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사주를 통변하고 하는 것이지, 뭐 육친이 어떻고 뭐 재성이 있어서 돈을 벌고 이런 식으로 통변하는 것은 가장 뭐예요? 간단한 태권도 힌디 정도의 통변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미일주가 되죠. 자, 어저께는 병호일주였어요. 병호와 정미의 차이는 뭐냐면 술월에 오화가 없었다라고 하면 병화 자체 같은 경우도 술월에 일간이 약하고 식신상관이 왕한 사주인데, 이것이 오화가 있음으로 해서 오미합하에서 일간이 오히려 왕해졌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도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마치 4월, 5월 한여름에 태어난 병화처럼 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정미일주는 글자가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도 이거는
미토는 어차피 정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어차피 식신인 것이고요. 술토 또한 정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상관이죠. 이거를 상관, 이거를 식신 나눌 필요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상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택배 노동치를 다시 한번 연상해 보게 되면 일간이 약해서 원령에 있는 상관도 감당을 못하는데 다시 일제 상관이 하나 또 만들어지게 되면 뭐냐면, 이거는 업무가 계속 쌓이는 것도 같아요. 일간이 이걸 감당하겠냐고요. 물론 미중에 있는 정화, 술중에 있는 정화에 뿌리는 둘 수 있다 손 치더라도 뭐예요? 이거는 머지않아 쓰러집니다. 그죠? 진짜 이런 사주가 진짜 그와 같다니까요. 이거 제가 설명드리는 걸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일간이 이렇게 가설되면 오히려 너무 허약한 사주가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월간의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병화도 마찬가지예요. 일간이 정화나 일간이 정화나 월간에 있는 병화는 어차피 술토 밑으로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병화를 보면 도움은 받겠죠. 택배 노동자들끼리 힘든 사람끼리 서로 담합하고 힘도 모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원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처해져 있는 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환경이 있는 거예요. 도움을 정한테 주지만 병화 자체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힘든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시 다른 글자에서는 인성이라든가 다시 좀 화가 좀 왕해지면 좋겠는데, 연지의 자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수는 물론 토를 갖다 윤토해 주는 것이 윤토해 줄 수 있는데, 이거는 자수가 토를 윤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이 있어야지만 뭐 윤토해 주는 것이 용도가 있는 것인데, 이런 거는 토를 갖다가 촉촉하게 물을 준다고 해도 크게 용도될 바는 아니고요. 어차피 일간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지지에 있는 자수가 선간에 있는 정화를 갖다 직접 가서 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위협은 줄 수 있죠. 자, 열심히, 이거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약한 일간이 상관이 많아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고 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택배 노동자가 오늘도 배달을 200개, 300개를 해야 되는데 가다가 교통사고 난다거나 차가 고장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뭐 설상가상이죠. 지금 상태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택배 오시면요, 요즘 이제 비대면이라 물건만 놓고 초인종 한번 누르고 내지는 그죠, 핸드폰으로 그냥 사진만 이렇게 띡 하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인사를 드리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감사 마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연간에 있는 경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경금이 화를 도와주는 글자는 아니죠. 어차피 재성이기 때문에, 재성도 뭐 식신상관과 마찬가지로 뭐 일간의 기운을 빼는 건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식신 내진 상관이 생재하는 것에 해당이 되지만, 일간이 약하게 되면 어차피 식신과 재성을 다 감당할 수가 없겠죠. 제일 중요한 거,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인성이라든가 다시 화를 생시에서 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이거를 기초로 해서 생시를 잡게 되면 결코 나쁜 생시는 잡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죠? 그만큼 출산택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는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만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는데, 이민시는 인목을 받고, 계묘시는 묘목을 받죠. 그 다음에 갑진시는 천간의 갑목을 받고요. 을사시는 겁재를 본 거고, 병호시는 또 비경겁제를 본 것이고, 정미시까지 한번 보고, 나머지 글자들은 일간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자시도 뭐예요? 금수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신축시도 이거는 어차피 토왕절에 축술 및 사명을 짓고 재성이 있다 하더라도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무신시도 상관이 오히려 더 많아지게 되니까 안 좋은 것이고, 기유시도 마찬가지겠죠. 경술, 신해시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것인데,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시제에서 인목을 받기 때문에 정화도 병화도 인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인중에 있는 간목이 있어서 정화 병화를 생주해 줄 수 있겠죠. 임수가 투출된 것은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정화가 이렇게 바로 옆에서 임수를 보게 되면 약간은 탐합하는 그런 흠은 없지 않아 있다 하더라도,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정화가 뿌리를 두고 생주를 받을 수 있는 인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그런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묘시 같은 경우는 미토하고 묘목하고 묘미 한목합니다. 원래는 해묘미
목이라고 해서 삼합을 뜻하는데, 이 경우에는 해수는 빠졌다 하더라도 묘미만 준삼합으로서 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 사주의 단점은 뭐냐면 개수가 투출되어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정화로 이렇게 극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묘미 한목해서 정화가 뭐 엄청나게 왕해지나 그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미약하더라도 자수에 뿌리를 든 개수가 있으면 촛불이 켜져 있는데 비 내리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위태위태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개묘시는 잘 잡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을사시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겠죠. 물론 이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생주해 주는 것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예요? 연지의 사화를 받기 때문에 정화, 병화가 공이 사이에 뿌리를 튼튼하게 둘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생시고요. 그 다음에 병호시도 나쁘지 않겠죠. 물론 또 목을 봐서 생주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이것도 뭐 술미형도 되지만 오미합하게 되면 이거 오미합하게 되고 병화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화가 오히려 왕해지는 사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병화도 두 개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술을 용신으로 써서 오히려 건조해지고 뜨거워진 사주를 갖다가 좀 식혀줄 필요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병호시는 조금 별개죠. 저 운로 자체가 좀 달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정미시 같은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정화가 천간에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지에서 다시 미토를 받기 때문에 설기가 너무 많아지죠. 자, 정리시 이렇게 보게 되면 물론 천간에 병화가 3개 있다고 해서 이거를 일간이 왕하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고요. 천간과 지지는 천간보다는 지지가 더 중요해서 술월에 미토 두 개 있으면 월등하게 화보다는 토가 더 많은 겁니다. 이걸 어떤 분들이 화가 3개, 토가 3개 하니까 또 둘이 똑같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천간에 있는 것은 지지에 뿌리를 둬야 되는 것인데 미중정화, 술중정화에 정화병화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이것은 월등하게 뭐가 강하다? 토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경우에도 목이 있어서 일간을 생주해주고 토를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용신을 뭘로 써야 된다? 병화를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약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주 명리 이론을 볼 때는 너무 이론에만 집착하다 보면은 사주가 잘 안 풀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뭐 택배 노동자의 현실 같은 것도 명리 이론으로서 한번 설명해 볼 수도 있겠고요. 나무가 자라나는 형식, 아이가 자라나는 방식 같은 것도 이런 경우는 아기가 이런 상태니까 인성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아기는 너무 성격이 좀 강하니까 관성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보게 되고요. 그 아이의 사주를 보게 되면 아이 사주는 성격이 강하니까 관성을 써야 되는데 너무 성격이 강할 때는 관성보다는 잘 타일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사주 명리를 쉽게 터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